오늘은 3월 24일입니다. 923년 전 오늘 중국 하남성의 가난한 농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악비. 나중에 그는 남송 최고의 장군이 됐어요. 금나라 군대를 연전연승으로 이기고 잃어버린 수도를 되찾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적에게 죽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에 의해 죽었어요. 39살에. 오늘은 악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권력에서는 진 장군의 이야기예요. 악비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해요. 12세기 초 중국 북쪽에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1127년 금나라 군대가 북송의 수도 개봉을 함락했어요. 그리고 황제 휘종과 그 아들 흠종 두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황족과 관료 3,000명이 함께 끌려갔어요. 금나라는 포로가 된 두 황제에게 굴욕적인 칭호를 붙였어요. 휘종에게는 정신이 혼미하다는 뜻의 혼덕공, 흠종에게는 두 번이나 어리석다는 뜻의 중혼의. 황제가 오랑캐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다 북방 땅에서 생을 마쳤어요.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해요. 중국 한족 왕조 역사상 최대의 굴욕 중 하나로 꼽혀요. 살아남은 흠종의 동생 조구가 남쪽으로 피해서 임한 지금의 항저우에 새 수도를 세웠어요. 그게 남송이에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악비가 나타났어요. 악비는 1103년 하남성 탕음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황하가 범람해서 고향이 쑥대밭이 됐어요. 아버지는 일찍 홍수에 목숨을 잃었어요. 어머니 요시 부인이 홀로 악비를 키웠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군에 입대하기 전 그의 등에 직접 바늘로 글자를 새겼어요. 진충보구. 온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라. 아들의 등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맹세를 새긴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에 존재하는 사실이에요. 다만 후대에 더 아름답게 미화된 부분도 있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예요. 악비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혔어요. 특히 활을 잘 쐈어요. 힘이 세고 말을 잘 탔어요. 1122년 그는 의용군으로 처음 전쟁에 나갔어요. 그의 나이 19이었어요. 악비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전쟁터에서 공을 세울 때마다 계급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이끄는 군대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었어요. 악가군. 악비가 이끄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당시 군대가 어떠했는지 알아야 악가군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전쟁 중에 군대가 마을을 지나가면 백성들은 숨었어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군인들이 오면 약탈이 시작되니까요. 이건 당시 보편적인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악가군은 달랐어요. 악가군이 얼어 죽어도 민가를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고 굶어 죽어도 약탈하지 않는다. 이게 악가군에 대한 당시 평가예요. 마을에 악가군이 들어서면 백성들이 오히려 술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군율이 엄격했어요. 약탈은 물론 민가에 무단 침입하거나 민간인을 건드리는 병사는 엄하게 처벌했어요. 그래서 악가군이 지나는 곳마다 민심이 악비 편이 됐어요. 전투에서도 연전연승이었어요. 금나라 군대는 악가군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악비는 장군이었지만 동시에 시인이었어요. 그가 남긴 만강홍이라는 시가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예요. 30년의 공명이 한남먼지에 불과하고 8,000리기를 구름과 달빛처럼 달려왔구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젊었던 머리칼은 어느새 휘어졌으니 정강의 치욕은 아직 설욕하지 못했으니 신하로서의 한을 어느 때나 풀 수 있을 것인가. 전차를 몰아 잃어버린 사나를 되찾은 후에야 천자를 만나 뵈러 가리이다. 나라를 잃은 분노와 반드시 되찾겠다는 결의.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고 감정도 진해요. 악비가 꿈꾼 건 단 하나였어요. 금나라의 빼앗긴 수도 개봉을 되찾는 것. 포로로 잡혀간 두 황제의 한을 푸는 것. 그 꿈이 거의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1140년 악비의 군대는 북진을 거듭했어요. 금나라 군대를 연달아 격파하면서 점점 깊이 밀고 올라갔어요. 악비는 병사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금나라 수도 황룡부까지 진격하면 그날 병사들에게 실컷 먹이겠다. 황룡부는 지금의 지린성 농안 일대예요. 포로로 잡혀간 황제들이 있는 곳과 가까운 금나라의 핵심 지역이에요. 당시 금나라 장수 올출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악비를 이기기 힘들다. 곧 송나라 내부에서 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변란이 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남쪽에서 명령이 왔어요. 황제 고종과 재상 진해가 악비를 불러들이기로 했어요. 금패. 황제의 긴급 소환 명령서예요. 하루에 12개가 왔어요. 단 하루 만에 12번이나 돌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악비는 비통해했어요.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도 탈환까지 거의 다 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탄식했어요. 10년 공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병사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되찾은 땅의 백성들은 악비가 돌아간다는 소식에 하늘을 보며 통곡했어요. 왜 진해는 악비를 불러들였을까요? 표면상 이유는 금나라와 화평 협상이었어요. 전쟁을 계속하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 이유가 더 있었어요. 악비는 군사력과 민심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황제도 두려워할 만한 영향력이었어요. 너무 뛰어난 장군은 황권의 위협이 된다는 두려움이었어요. 1141년 진해는 군제 개편을 명목으로 기습적으로 모든 장수들의 지휘권을 박탈했어요. 그리고 악비를 체포했어요. 죄목은 모반이었어요. 황제에게 반역을 꾀했다는 누명이었어요. 악비의 양자하군과 악가군 간부 장원도 함께 투옥됐어요. 신문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었어요. 당시 대리사 관료 한세충이 진해에게 직접 물었어요. 무슨 근거로 악비를 역적으로 모는 것이요? 진해의 대답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없더라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증거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이었어요. 1142년 1월 27일 악비는 풍파정이라는 감옥에서 처형됐어요. 나이 39이었어요. 아군도 함께 처형됐어요. 악비의 아들이었어요. 처형 직전 악비가 남긴 말은 단 6글자였어요. 하늘에 해가 밝게 빛나도다. 억울하다는 항변이었어요. 하늘이 이 억울함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악비가 죽고 20년 뒤 진해가 죽고 황제가 바뀌면서 정치 상황이 달라졌어요. 1162년 악비는 복권됐어요. 억울한 죄명이 벗겨졌어요. 1178년에는 무목이라는 시호를 받았어요. 1204년에는 아광으로 추존됐어요. 왕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항저우 서호 근처에 아광묘가 세워졌어요. 이 아광묘에는 특이한 것이 있어요. 악비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동상들이 있어요. 진해와 그 부인 그리고 악비를 모함한 인물들이에요. 관람객들은 지금도 이 동상들에게 침을 뱉어요. 발로 차기도 해요. 동상이 너무 많이 손상돼서 여러 차례 교체했어요. 진해라는 이름은 중국에서 지금도 매국노의 대명사로 쓰여요. 전통 빵 종류인 유타오 중국식. 꽈배기는 원래 진해와 그 부인을 기름에 튀긴다는 뜻에서 나온 음식이라는 설이 있어요. 반면 악비는 관우, 제갈량과 함께 중국에서 가장 숭배받는 역사적 인물이 됐어요. 1103년 3월 24일 악비가 태어났어요. 등에 진충보국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전쟁터로 나간 장군이었어요. 백성을 괴롭히지 않고 약탈하지 않고 이기기만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겼어요.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의해 죽었어요. 죽어서 88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인들은 그의 묘 앞에 와서 그를 죽인 사람의 동상에 침을 뱉어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권력에서는 진 장군. 그리고 죽어서 가장 오래 기억되는 장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